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10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좀 목소리가 뭔가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좀 하락을 굉장히 좀 많이 피를 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근데 이 와중에 좀 오르는 애들도 있네요. 하이브 한국 코인들 이제 메타버스랑 P2E 관련된 한국 코인들 몇몇 가지 코인들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좀 굉장히 좋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하락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대하락장이라고 상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조금 방어를 하거나 오히려 상승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락이 조금 더 거세진다던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칭 차원에서 이제 좀 선방이 되는 코인들이 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타이밍에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일부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친구들 중에서 몇몇 가지 코인들 방어 오히려 좀 잘 되는 친구들 위주로 좀 잠깐 대피소로 옮겨놓는다는 느낌으로 현금화를 조금씩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대하락 추세로 꺾인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직 뭔가 제가 정해 놓은 기준들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비트가 막 이것보다 더 하락한 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보시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하락들이 막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이 조금 더 뭔가 피부로 와닿을 때 뭔가 쎄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기대감에 이제 이 전 단계에서 지금 한 달 내,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막 전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그런 어떤 상승하지 않을까, 연말 불장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승들을 다 꺾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심리적으로 더 그런 하락폭이 이제 전과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하락의 느낌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조금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좀 하락의 이런 좀 충격이 조금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금 최근에 이제 좀 제가 좀 쎄하다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해제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뭔가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원체인 지표들을 여러분 접하셨을 거예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거 조금, 그러니까 하락의 시작으로 보진 않지만, 아직까지 하락의 시작으로 보진 않지만 이게 조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한번 지금 상승 전에 마지막 하락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꺾지 않는 거겠죠. 근데 이제 꺾이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그냥 꺾고 현금화 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그 꺾는 기준을 이제부터 좀 볼 건데요. 이제 렉트캐피탈 분석 보시면은 이게 일봉인데 이게 상승 죄송합니다. 이게 상승 추세선이 어제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좀 꺾이면서 굉장히 좀 패닉 세일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좀 반응이 안 좋아졌죠. 시장에 대한 반응이 시장에서 이제 좀 뷰가 안 좋아졌고, 이게 저항선 같은 경우 58,000 뭐 800, 700 요 정도 선이었는데 이 살짝 실선 있죠. 그린 라인 실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주면 그래도 이 밑에 저항 구간으로 털리지만 않는다면 58,000이 예전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저항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구간이 설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실제로 그 저항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은 7시였죠. 7시에 정확하게 그 지점을 터치하고 반등을 해줬고 지금 다시 6만 위에서 조금 행보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아까 더 이제 7시 전이었고 이게 7시 이후 모양인데 정확하게 이 반등 지점 같은 경우를 좀 터치를 해주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이 밑으로 꺾이려고 하는 그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다. 뭐 세력론에 의하면 고래들이 여기까지는 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선, 이 전에 3월 그리고 4월 봉 기준으로 여기 위에 위켄드 꼬리 그리고 이제 저번달 10월달 기준으로 이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위에서만 안착을 해준다면 지금 딱 지금 정도 선이겠죠. 그래서 여기 걸치는 위쪽으로만 온다면 아직 강세장은 유효하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꺾이고 이게 좀 많이 꺾인다, 이 심지어 이 58,700 정도 라인도 꺾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 지금 상승 그 추세 라인이 다 깨지고 꺾였다라고 이런 소리들이 돌 거고 또 이제 그런 심리들이나 호모들이 돌 거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 정도로 선을 마지노선을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또 시장은 계속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도 뭐 한두 시간 만에 이제 시장이 탁 바뀌면은 방송 올려놓고도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나 다른 분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참고 지표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5가지 코인들이 상장이 됐고 특이한 거는 뭐 최근에 이제 ENS라고 요거 같은 게 진짜 계속 연속 상장 바이낸스 하고 뭐 후오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막 트리플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이 프로젝트가 좀 준비를 많이 했나 보다 라는 게 좀 느껴졌고 이제 뭐 갈라 같은 경우 역시 P2E나 요쪽 게이밍 쪽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파워레저 같은 경우가 좀 의외였습니다. 파워레저 같은 경우 예전부터 있었던 코인인데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는 게 좀 의외였죠. 그리고 이제 후오비 저번에 이미터블 X 같은 경우도 이제 후오비 프라임 리스트에서 상장 전에 이렇게 얘네가 물량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수익이 좋았어요. 실제 코인리스트에서 판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비쌌지만 대신에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물량이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코인리스트의 그 일처리보다 후오비가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있었죠. 경쟁도 훨씬 낮았고 그래서 후오비 프라임 리스트 꿀이다 라는 이제 또 얘기들이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당첨 운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골드피버라고 이것도 P2E 관련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벌써 느끼시는 게 이런 대형 거래소들이 다 지금 P2E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렇게 얘네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도 다 P2E, 메타버스, 뭐 NFT 이런 쪽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되새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골드피버 같은 경우도 되게 프로젝트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가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고요. 얘들이 진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래가지고 조금 예전부터 저도 좀 봤었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물량을 가져온다고 해서 만약에 가져온다고 해서 이걸 당첨되면은 말이 꼬이죠.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이게 진짜 뭐 이렇게 큰 그거 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지 잘 읽어보시고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잘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다 할 수 있는지 나오니까 그런 것들 보셔서 이런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게 다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진짜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 뭐 많이 해봤자 뭐 한 2만원 요즘 막 20불까지도 떨어졌더라고요. 나 넣고 싶은데 20불밖에 못 넣어.
20불이면 2만원이잖아. 20불에서 뭐 50불, 뭐 80불, 뭐 100불, 뭐 예전에는 뭐 100불, 200불 정도 줬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것도 안 주고 뭐 20불, 뭐 30불, 50불, 100불, 80불, 뭐 많이 주면 200, 뭐 혹은 어디 뭐 300 이렇게까지 주긴 하는데 다 그 정도만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사실 애초부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한테 부담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뭐 조금 아끼면 되죠. 2, 30만원 정도. 근데 이제 그걸 넣었을 때 리턴 값이 굉장히 커요. 저번에 이제 후오비 프라임리스트 IMX 토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최대 200불까지. 근데 이제 그게 한 사람이 20만원이죠. 22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제 그걸 넣었을 때 만약에 당첨이 돼.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전환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리턴 값이 500만원, 600만원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초기 시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좋은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다 이런 류예요. 뭐 코인을 사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운 좋으면 당첨돼서 뭐 진짜 소액 넣었을 때 돌아오는 리턴 값이 5배, 10배, 막 20배, 뭐 100배, 200배까지도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하시고 시간 들이시고 뭐 귀찮으시더라도 좀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진짜 벌어가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진짜 저는 좀 이런 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시간 쏟는 만큼 본인들이 이렇게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챙겨주는 시장이 진짜 좀 저는 형평성 있고 공평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도박처럼 해가지고 막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저도 원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기회의 평등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제 보시면 시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수익처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제 방송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다면 적어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 투자한 지가 뭐 2년, 3년, 4년 됐는데도 뭐 그냥 이제 같이 투자를 하면 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마냥 뭐 휘둘려가지고 뭐 다른 방송 보고 뭐 저 코인 좋대 해가지고 따라가서 그냥 바이 앤 셀, 뭐 바이 앤 프레이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제 방송을 이제 보지 않으시겠죠? 뭐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뭐 수익처가 있고 기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무기가 많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그런 것들처럼 뭐 최근에 진행했던 아이디오 플랫폼들이라든지 뭐 P2E라든지 NFT 민팅 해가지고 갖다 파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래소 토큰들 갖다가 홀딩해서 뭐 이득 보고 그런 것들부터 해서 벌써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거래소에서 그냥 뭐 코인 사서 팔고 이런 것 말고도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분석해볼 만한 시장 혹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에어드랍 이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에어드랍 이슈도 있을 텐데 이게 최근에도 뭐 DYDX라든지 아니면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1인치라든지 DYDX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머리가 굳죠? 최근에 뭐 ENS라든지 또 뭐 굉장히 뭐가 많았죠. 솔랜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머리가 안 돌아가지? 굉장히 뭐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수익이 됐을 만한 애들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 경우도 보통 이게 티가 나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다 분석을 먼저 해두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편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하셔서 이거는 좀 이 모델이 에어드랍을 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프로젝트들을 준비하시는 게 맞고, 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막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갖다가 뭐 지갑 10개씩 20개씩 하겠다라는 건 좀 너무 무모하지 않나.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다른 투자처를 또 찾는 그게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좀 100%는 없겠죠 사실. 한 70% 80%가 된다 확률적으로 괜찮다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귀찮더라도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두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파라 수업 같은 경우도 코인 에어드랍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넣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레이어 2 올해 이제 상승 탑 레이어 2 프로젝트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메티라든지 카르테시라든지 셀러 같은 경우도 런치패드 출신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스케일이 런치패드 출신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바이낸스와 관련됐다기보다 바이낸스와 이제 뭔가 이런 분석을 주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만약에 시장 장악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만한 섹션이잖아요, 레이어 2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핫했던 IMX라든지 또 다 있나요? 웬만한 거 다 있네요. 그래서 좀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뭐 보바 에어드랍 이슈로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리브랜딩을 좀 시도하면서 이제 레이어 2로 조금 시장의 지변을 넓혀 가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할수록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이 힘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소각 그때 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소각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업데이트는 너무 좋고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제 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그 가스비 같은 것들로 소각을 한다라는 이슈는 굉장히 좋은데, 가스비가 그만큼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은 소각량이 많다는 건 계속해서 가스비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가스비가 저렴한데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비 자체가 워낙 비싸가지고 그냥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갖다가 소각 재료로 많이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막 좋은 호재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스비가 그냥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고 효율성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체인들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가스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뭐 솔라나 체인이라든지 뭐 아발란체라든지 그런 체인들만 가봐도 가스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엑시라든지 뭐 오픈C라든지 뭐 NFT 관련, 민팅 관련 뭐 이런 이슈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스비를 잡아먹는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인이고,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아직 시장 초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NFT나 메타버스나 뭐 이런 관련한 것들이. 근데 지금 벌써 뭐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스비가 엄청 많이 잡아먹히고, 뭐 한때는 뭐 디플레이션 통화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만약 이렇게 유지가 되고 뭔가 더 발전이 없고 그렇게 계속 간다면, 이더리움 자체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냥 디플레이션 통화 뭐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런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과연 이제 이더리움이 강점을, 모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강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죠. 강점을 못 가져간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가 줄 거고, 이더리움이 결국 가격 전환으로서의 어떤 가격 상승으로서의 이제 그런 모멘텀을 잃는 건데, 그게 과연 좀 이더리움에게 좋은 부분이냐라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그거이기 때문에 가스비 이슈에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스비 이슈, 뭐 레이어 2 이런 부분이 좀 연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뭐 그게 이더리움 소각
굉장히 많이 되고 소각이 많으면 디플레이션 통화도 되고 이더리움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의견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적당히 되면은 뭐 좋겠죠, 이더리움이. 소각이 적당히 되면.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이게 설명이 되게 이제 막 그림도 없고 막 글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막 중간에 막힌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추가 설명을 좀 더 붙여볼까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분리로 들어가서 이제 좀 가장 위쪽에 있는 플랫폼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월드가 있고, 뭐 솔라나 월드가 있고, 뭐 카르다노 월드가 있고, 폴카다 월드가 있고, 뭐 아발란체, 테라, 뭐 폴리곤, 뭐 알고랜드, 뭐 이런 월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더리움 안에 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제 이런 뭔가 신생 프로젝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온 게 아이디어 플랫폼 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폴카 스타터라든지 좀 초기 아이디어 플랫폼들이 뭐 폴카 스타터, 다오 메이커, 뭐 덕다오 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이 있고,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좀 핫해지니까 그러면은 우리들도 저런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솔라니움, 뭐 솔스타터, 뭐 스타터, 뭐 BS, 뭐 바이낸스 BSC 패드라든지 아니 뭐 CD파이, 뭐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또 뭐가 핫했어요? P2E 섹션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아이디어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P2E 프로젝트만 따오는 그런 뭔가 런칭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IGO라고 해야 될까? IGO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얘들이 뭐 게임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스타터라든지 뭐 레드카이트 같은 경우도 좀 요즘 굉장히 게임 많이 따오죠. 그리고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 말고도 나오지 않은 친구들 말고도 뭐 이제 아발란체 레이어 1 플랫폼 안에서 출시가 된 이제 이런 아이디어 플랫폼인 아발런치 같은 친구들도 있겠고요. 혹은 이런 덱스를 겸하면서, 레이디움 같이 덱스를 겸하면서 일드파밍도 겸하면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 플랫폼도 겸하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여러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레이디움 엑셀레이터 같은 친구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좀 여러가지 생태계를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P2E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가지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런 얘들은 이제 바로 대형 거래소를 갈 수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출범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플랫폼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죠. 서로 윈윈이죠. 왜냐면 홍보도 되고, 얘네들은 토큰 세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얘네들은 토큰 팔아먹어서 좋고, 그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P2E 플랫폼들이 이렇게 진행을 쭉쭉쭉쭉 합니다. 여러가지 이제 아이디어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그 와중에 굉장히 대박 나는 친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최근 들어서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대박이 났죠. 한 50만 원을 넣었다 하면은 뭐 2억까지도 갔고 엄청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흥합니다. 대박 난 애들이 뭐 블록토피아 같은 경우, 뭐 스타 아틀라스 같은 경우 있고, 뭐 레드카이트에서 한 얘들도 굉장히 많이 대박이 나고, 최근에 게임파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대박이 났죠. 그러면서 진짜 아까 이제 중반에 말씀드렸던
한 2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넣었는데 막 이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리턴 값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핫해졌고 실제로 지금 P2E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CD파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보시면은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750배가 간 친구들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가 아틀라스도 이게 물론 그 초기 판매 가격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배수가 높다고 해서 뭐 얘가 더 많이 먹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거의 200배 가까이 뛰는 얘들. 이것도 뭐 500배. 케이크몬스터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갔어요. 한 60만원, 70만원이 몇천만원 이렇게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뭐 프로젝트 시드라든지 이런 애들, 친구들. 그리고 여기 말고도 굉장히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좀 속속들이 준비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 플랫폼들 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게임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최근 좀 메타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거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보충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P2E가 굉장히 많이 핫하고 NFT나 메타버스 이런 쪽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묶어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조금 분석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2E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깔려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를 조금 어느 정도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 게 뭐냐면 길드 개념이에요. 길드 개념. 뭐 사실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좀 이 시장을 좀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길드가 뭐냐? 여러분들 뭐 게임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클랜, 뭐 길드, 뭐 문파는 너무 약간 옛날 게임인가? 뭐 문파 같은 시스템도 있고, 뭐 그룹이라든지 어떤 뭐가 있을까? 클랜, 뭐 길드 다 있나요?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이는 그 파벌 같은 게 생기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연장선상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다오 개념이랑 좀 비슷하죠. 탈중앙화 조직의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드 게임즈 같은 네, 이런 어떤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거버넌스 토큰들이 있고, 이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여기에 길드에 소속된 이제 P2E에서 수익이 났을 때 뭐 배분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만의 이제 그 힘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드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많이 핫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드 게임 같은 경우도 초기 이제 그런 상장이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일드 게임도 하여튼 이것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랑 이제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엑시라든지 뭐 길드 오브 가이디언, 뭐 일루비움, 뭐 스타 아틀라스, 스플린터랜드, 뭐 샌드박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 길드를 키워나가고 있다. 근데 이 길드 말고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P2E 게임 생태계 전체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돈들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상장을 시키고, 상장을 시켜서 얘네들이 어떤 그런 P2E 수익 모델이 나와가지고 유저들을 흡수하고 그 중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패한 이유, 성공한 이유는 뭐고, 그리고 그 어떤 배경들, 그리고 얘네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뭐 그런 그룹들이라든지 길드라든지 혹은 대형 거래소들 이런 게 어느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런 국면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길드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좀 출범했던 길드파이,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드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사이볼을
이게 뭐 트리플 런치 해가지고 좀 많이 핫했죠. 그리고 이제 엑시라든지 사이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길드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이 시스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중복해서 엑시 같은 경우 너무 뭐 워낙 핫하니까 뭐 어서 옵쇼 하고 받아주는 게임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드들이 좀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여기 P2E 섹션이 굉장히 많이 핫해졌을 때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 좀 도움 될 거고, 뭐 여기 말고도 뭐 굿게이밍 길드라든지 뭐 메타게이밍 길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더 들어가면은 이런 P2E 게임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디파이처럼 뭐 따박따박 수익을 내셔도 좋아요.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지금 좀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지금 저는 어쨌든 시장 뷰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하기가 애매한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좀 이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P2E 진행하셔서 계속 디파이처럼 수익 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초기 진입한 얘들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진짜 뭐 작게 해서 300만원, 500만원, 뭐 1000만원 같은 돈으로 초기 진입을 진짜 잘했어. 그래서 뭐 재투자 뭐 한 1, 2주만 했는데 지금 이 한 달 지나가지고 들어온 돈들이 뭐 매일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도 막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다 기회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하락이 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거를 기다렸다기보다 뭐 원하진 않죠. 저도 지금 현금이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목소리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인간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시장에 이제 좀 많이 이득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잖아요. 진짜.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17년 같은 뭐 불장이 안 왔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것도 예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저기한테는 6, 7, 8월 기준으로 좀 진짜 가치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0배, 20배 막 이렇게 해도 많이 드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뭐 좀 긴 기간으로 뭐 한 두세 달 텀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뭐 불장이 안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사실상 뭐 17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혹은 몇 주 만에 그렇게 그 함축적인 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딱 체감되는 불장 이렇게 느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단기간에 큰 상승으로 오진 않았고 한 두 달, 세 달간의 기간으로 상승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면 있잖아,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면 죽는 거 알고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 서서히 끓이면은 죽는 거 모르면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딱 그런 개구리였던 거야 지금.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맛을 본 거죠. 뜨거운 맛을 다. 근데 이제 우리 몰랐던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 지표 중에 하나가 저도 진짜 많이 봤던 거거든요. 뭐냐면은 뭐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텔레그램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고, 저도 원래 예전 같으면 진짜 많이 안 봤거든요. 일부러 제 정보나 어떤 의견들이나 뷰 같은 거에 좀 방해가 될까봐 안 봤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은 그런 파생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제가 혼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타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들 뭐 의견을 수렴을 할 때도 있고, 좀 관점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참고를 할 때도 있고, 혹은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게 심한데 은근 자랑을 한단 말이야.
은근 자랑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그런 좀 돈 꽤나 벌었던 사람들이 사실 이것도 좀 그래요. 막 몇백억 단위로 이렇게 벌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오히려 애매하게 번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한 10억 개, 그러니까 뭐 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2억으로 애매하게 번 사람들 있잖아. 한 10억 이렇게 벌었다. 15억 벌었다. 뭐 한 20억 벌었다. 한 30억 벌었다. 30억이면 많이 번 거죠. 근데 뭐 한 10억, 뭐 7, 8억, 뭐 5억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그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좀 애매한 느낌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억이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이죠. 10억 엄청 큰 돈인데.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시장의 상승과 그 사람의 투자 시점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 조합했을 때 좀 애매하게 본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돈 꽤나 벌었을 때 이제 단카방이라든지 그런 텔레그램 방, 자기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 혹은 자기가 운영한 블로그라든지 자기가 운영한 유튜브 이런데 은근 돈 자랑을 할 거예요. 저는 올 초에 10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저 20억 벌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게 진짜 그 뉘앙스가 한 끗 차이인데 그게 돈 자랑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 인간 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한 1000만 원으로 한 5억, 10억 벌었어요. 저 20대인데 나이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도 은근 자랑하는 것 같아. 나 약간 어리고 자금 별로 시작 없이 시작했는데 나 돈 좀 벌었어. 나 우쭈쭈 해줘, 칭찬해줘. 약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한 1000만 원으로 뭐 5억, 7억, 8억, 10억 벌었대. 혹은 뭐 1억으로 5천만 원, 1억으로 막 10억, 20억 벌었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벌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목표액이 2년, 3년 내에 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뭐 100억 정도 되는 걸로 목표를 잡아서 갈 거예요. 뭐 2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목표로 잡아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짜 시장이 위험한 거거든요. 진짜로. 17년 때도 제가 진짜 똑같이 느꼈어요. 저조차도 진짜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건방졌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시장이 진짜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 인간지표 중에 가장 높게, 가장 최상위 구간에 있는 인간지표 바로 딱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어디에서 좀 보셨거나 나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뭐 헛소리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이 시장의 인간지표는 진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지금 좀 과열돼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말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 과열됐는데 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욕먹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잽싸게 하락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하락은 아직 뭐 정확하게 꺾이는 하락까지로 보고 있진 않아서 한두 번 정도의 이제 반등이나 상승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좀 엑시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걸, 그러니까 엑시트는 아니더라도 진짜 현금에 조금씩 해가지고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드려보는 차원에서 얘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 이거 왜 띄워놓은 거야?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그럼 여러분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짧게 한다 했는데 안녕.